번째 진단은 전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헤비캠이요. 세비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한참 강했었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한참 올라갈 때 모가지 샀어요. 14만 원. 아, 그러면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것도 50% 담아놨어요. 아, 많이 실으셨네요. 예.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던질까 망설이다가 그냥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 가격까지 갈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두고 가도 되는 건지요. 네. 그래서 원금 회복이 과연 될 것인가? 아니면 손절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예, 제가 판단을 못하니까 예, 손절을 해야 된다면 손절을 하게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 이런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예. 예, 폐배터리가 워낙에 뜨거운 여름, 작년 여름이 정말 뜨거웠었죠. 그러다가 날씨 쌀쌀해지니까 기운을 전혀 못 펴더라고요. 올해 연초도 좀 시큰둥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김민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우선 던질까 좀 높은 데서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얼굴 한번 보시고 던지지 마십시오. 네,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뭐 지금 14만 원대 사셨으니까 지금 8만 3천 원이거든요. 얼핏 계산해봐도 지금 40% 넘게 거의 50% 가까이 빠졌죠. 14만 원이니까 7만 원 빼면 한 40, 한 2, 3%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실적이 받치면 안 되는 종목도 아니고 단지 이제 모멘텀이 좀 붙었을 때 이제 기술적인 걸 보고 눌림목에서 21선 조금 밑에서 사신 것 같거든요. 약간 파동 모양을 보고 한 차례 한번 덤벼볼 만하다. 뭐 이때 요즘 폐배터리 쪽에 세비캠만 간 건 아니었거든요. 미래나노텍 막 요즘에 리튬 종목도 하이드로 리튬 정말로 좀 불을 뿜었었는데 요즘에 로봇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상한가 돌입했는데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부정적인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비캠의 지금 매출액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좀 넘어가거든요. 올해도 그런 쪽입니다. 22%대 상당히 괜찮고요. 내년에 더 좋아지는 쪽이에요. 근데 내년에 프리미엄은 이제 얼마만큼 갖다 썼느냐로 기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폐배터리에서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을 37배 준다? 저는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좀 보는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업쪽에서 폐산 재활용이라 하는데 여기서 공정 불량이 난 것도 가져오기도 하고요. 폐배터리 쪽 양극재 공장 중에서 공정 과정에서 불량이 나는 것도 회수로 예사하고요. 정말로 이제 배터리가 오래돼 가지고 하는 부분도 빼와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안에 들어가도 좀 전자공시설 들어가 보게 되면 이름은 미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고객사가 6개, 7개 정도. 그러니까 기술력은 어느 정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실적도 올라가는 쪽이니까. 그런데 주가가 초반에 이 폐배터리 산업이 이제 진출 시장이 좀 커진다는 생각 때문인지 너무 실적이나 수주 잔고에 비해서 좀 빠르게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좋게 보고는 있지만 수주 잔고가 350억 정도거든요. 3분기 기준으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350억 정도인데 이 경제방송에서 다른 데서 제가 방송하는 거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팩트체크는 정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2022년 11월 31일까지만 돼 있고 공시 나온 것 중에 2023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수주잔고가. 그만큼 지금 수주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세비캠에서 따로 확보해 놓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없다는 거. 그러면 2023년에 지금 됐으니까 한 군데를 확보해 놨고 또 수주잔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늘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세비캠 같은 경우가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또 높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수가 300억, 해외가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7대1 비율이에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좀 국내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대단한 건 국내에 의존하게 되면 몇몇의 양극재 업체들 회사가 좀 눈에 탁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마진 스퀴즈에 걸리지 않고 영업이익률이 20% 넘게 끊어가고 있다. 이러면 기술력 부분은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주기만 다오. 폐배터리 우리가 잘 해가지고 폐양극재랑 사업 잘 해볼게.
이런 기술력이 있다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내수 비중이 크고 수주 잔고가 많지 않다는 측면은 약점으로 좀 뽑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CB랑 BW를 같이 했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같이 발행을 1회 2회를 한 것 같은데 가액이 11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11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프리미엄을 많이 선반영 받았다고 생각하면 가액 조정에 들어갈 공상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결정 포인트를 이제 가져가실 때 제가 봤을 때 시간 투자는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실적이 없는 종목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제 폐배터리 모멘텀이 언제 붙어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원하는 단가까지 올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여기로 주식이 이제 기결되거든요. 결국 숫자 노름으로 기결이 되는데 시간 투자를 이제 하셔야죠.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손절로 끊어가지고 40몇 프로를 끊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뭐 1억이라 하겠습니다. 40몇 프로 손절하면 6천만 원, 5천 얼마 아닙니까? 5천 얼마 가지고 다시 내가 주식시장에 빠르게 진입을 해가지고 1억을 만든다. 그러기에는 손실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로 대응할 시점은 지났다. 이렇게 확실히 좀 답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유하십시오. 보유해가지고 굳이 뭐 더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을 오전에 회원분들한테 드렸는데 주식은 아직 현금이 아니에요. 유가증권입니다. 팔아야 현금이 되고 또 팔아야 또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시되 단지 이제 세비캠에 좀 달려있는 게 제가 봐서 전환세 발행한 게 아무래도 공장 캐파 증설을 하기 위해서 했을 것 같거든요. 요즘 잘 나가니까. 그러면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이가 2024년에 이어서 내후년 2025년까지도 조금 이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중에. 나중에 2025년에 전고체 시장이 개화기에 들어왔을 때, 시작점에 들어왔을 때 그 전고체 배터리도 과연 이 세비켓 같은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투자 기간을 길게 잡으시고요. 지금은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비중이 더 이상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우리 시청자님은 비중 조절에는 뭐 실패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과하게 비중을 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다른 쪽에서 50% 남아있는 비중 중에서 순환매를 좀 빠르게 돌리고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액 조정이 나온다거나 지난번에 저점 찍었던 작년에 6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50% 비중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13만 원대 단가를 놔두게 되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이 2차 전지의 약간 외곽 지역인 폐배터리도 주도주도 반등할 때 틈바구니를 못 차고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주도주 쪽에서 싼 종목들이 많다는 평이에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되 저는 비중 추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전히 전략적인 접근이고요. 혹시나 지금 저가를 갱신해가지고 6만 5천 원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 이 종목에 조금 더 비중 추가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단가 싸움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에서 레인지 법이 11만 원까지는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지만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전략적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는 수익을 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 비중을 잘 축소해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지고 좀 호흡 길게 하고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반등 목표 잡고 좀 길게 가보자. 투자 기간은 제가 봤을 때 올해는 넘기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보통은 이렇게 비중이 50% 절반 이상 될 경우에는 비중 추가 의견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그래도 좀 바닥은 잡지 않았나 최대한 저희가 손실 안 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비중 확대 의견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말씀하시기 보니까 시간을 길게 잡으라고 그러시는데 네. 시간을 너무 길게 잡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시간을 그러면은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한 3, 4개월 정도 생각하면은 3, 4개월. 10만 원 돈이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밑으로 또 내려간다 하시니까 6만 5천 원까지 또 내려가신다 하니까 걱정이 더 되네요. 그러면은 3, 4개월을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좀 달라질까요? 단기 포트 이제 전략으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니즈에 맞춰서 좀 다시 이제 설정을 해드린다면 전 전환사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0% 가액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반등이 나오는 시기를 잡아보면 실적 시즌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 투자할 수 있는 기간 최대 4개월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까지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5월이니까 5월까지. 5월까지 봤을 때 세비캠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때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래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75,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는 게 맞고요. 손실폭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반등 목표가를 좀 설정해 보면 62동 평균선 단숨에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레인지 범위가 지금 96,000원에 조금 운이 더 좋아가지고 시장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날 추세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어준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유동발행 주식수가 많지는 않은 주식인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올해 5만 주씩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 주식수가 이제 190만 주니까 이런 주식들은 제가 봤을 때 많이는 필요 없어요. 한 80만 주? 이 정도만 터져줘도 주가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보호예수 물량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6개월짜리니까 2월 달에 출회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1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단기 반등 목표가로 설정을 해준다면 95,000원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5,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기적으로는 전환사채 그 가액 조정 부분이랑 2월 달에 보호예수 풀리는 거랑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75,000원 정도에서는 손절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는 95,000원 정도 잡아드리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예, 앞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비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표 주가라든지 아니면 설정해 놓으시는 기간이 있다면은 알려주세요. 이 부분 감안해서 딱 맞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조수영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대망의 꿈님, AD 테크놀로지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2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민준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종목 갖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는 14,92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마 매수 시점이 작년 11월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1월 초에 11,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시세 되게 좋았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올해는 좋지 않을 거란 그런 전망이 그동안은 이렇게 나왔지만 올해 5월부터 다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거란 기대감도 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트너사여서 좀 같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AD 테크놀로지가 투자를 늘리고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 칩 수요도 늘 거란 전망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뭐 진단 안 드리면 안 되나요?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토마토 와가지고는 반도체를 그렇게 헤비하게 제가 추천을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 때 2020년 때는 워낙 좋은 섹터들이 많았어요. 뭐 2차전지 양극재라든지 5G라든지 2021년으로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건설주들이 또 좀 호황기였고 건자재들 뭐 두산박갭 대우건설 이런 좀 캐캐 먹은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좋았었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시작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런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조금 다른 전문가님들 추천 안 하실 때 많이들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부분도 좋고 반도체 부분도 좋은데 이제 시세 분출이 나왔던 부분이 주가라는 게 좀 건강한 조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 아직 안 갔던 쪽이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 반도체는 국가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ING긴 한데 반도체 출하량이라든지 이 디램 고정 가격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다 바닥을 찍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이라는 그 애널리스트 분석치가 있는데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캐펙스 뭐 조정이라든지 재고 조정 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반도체 기업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출하량은 지금도 계속 어떤 전문가 출하량 준다고 하는데 출하량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익스체인지 가면 나와 있고요. 출하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싸게 판매하니까 출하량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기존에 똑같은 출하량만 고정 가격 내려놨는데 예를 들어 8천만이 나갔다.
그럼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1억 6천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안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물량들을 다 소진시키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게 됩니다. 그 갈 때 우리 시청자님처럼 후발주자를 이제 뭘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로 이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시스템 반도체냐, 3나노냐, PCB냐,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마다 이제 색채와 트레이드 마크가 바뀌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3나노입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기업은 실적이 첫 번째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아까 세비캠이 수주잔고 말씀드렸는데 350억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는 1,400억입니다. 실질적으로 DSP 기업 중에서 용역이 지금 1,400억대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게 보는 이유는 어찌됐건 TSMC에서 삼성전자가 선택을 받아서 온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모셔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DSP 쪽에서 취약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결국은 최근에 AD 테크놀로지가 아주 단연간 계약을 1조 원 넘는 계약을 해왔죠. 지금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뉴스폴로도 전해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5나노까지 이 좀 설계 영역을 맡겼던 기업은 코아시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D가 4나노까지 다 했고요. 3나노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한데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야, 인력이 너무 고인력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인력도 대규모로 아주 늘렸고요. 400명 가까이 늘렸습니다. 연구진들을. 그런데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서 좀 우리가 봐봐야 되겠죠. 실적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3나노 쪽에 가시적인 실적이 없는데 장기 계약은 하나 확보해놨고 조단위.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게이트라운드로 지금 3나노를 먼저 TSMC보다 출발을 했습니다. 뚜껑 막상 열어보니까 수율이 지금 30% 정도 나와요. TSMC에도 이제 3나노 핀PS로 개발을 했습니다. 7, 80%라고 떠들더니 전혀 수율 7, 80%가 아니거든요. 물론 TSMC 올해도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긴 한데 저는 3나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가 경쟁력도 TSMC가 더 좋습니다. 원가도 이 삼성전자가 더 비싸요. 근데 삼성전자의 어떤 그 스탠스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제품 비싸게 팔아서 고객의 니즈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3나노의 이제 수율 경쟁에서 삼성전자는 밀린다? 그러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지금까지 4나노, 5나노에서 항상 발목을 잡았던 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수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수율도 이제 다 끌어올렸어요. 50%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나노의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2, 3년간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후발주자 쪽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뭐 PSK나 유진테크 이런 기업은 아니겠죠.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에이드 테크놀로지, 뭐 넥스트 칩, 가온 칩스, 그리고 뭐 코아시아 뭐 등등 몇 개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에이드 테크놀로지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 3나노가 반등 요소가 나올 만한 그런 호재성 요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만큼 이제 반응도가 주가가 바닥이고 3나노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AD가 앞으로 실적으로 이 맞물려가지고 주가 퍼포먼스가 이어지면 별로 시세가 좋지 못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모멘텀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3나노가 들썩들썩하고 삼성전자 3나노에 박차를 가하고 게이트 오라운드로 파운드리 계속 찍어달라고 하더라. 수율도 잘 나온다더라. 계속 뉴스폴로 타주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계속적으로 뭐 투자도 한다더라. 이런 이제 바람만 탄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뭐 16,200원이신데 저는 비중 10% 정도 여력이 있다면 더 늘리는 것도 저는 문제 없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뭐 지수를 약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다면 뭐 FOMC 전에 좀 쉰다면 지금 지수가 중간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아래로도 위로도 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눌림목 조정에 들어가면 좀 빠질 거고요. 그때 비중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연달아서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팔면서 수급을 땡긴다. 그러면 조금 더 2,500선을 가까이 붙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8,000원까지 아마 트라이를 시도할 거예요. 그래도 그때 이제 치고 빠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투자 관점에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가가지고 삼성전자 작년에 평가를 다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사지 말아라. 요즘 증권사 애널리스트 다 바뀌었어요. 전부 다 삼성전자로 가고 있는 쪽입니다. 하이닉스 오늘 9만 원 넘어갔고요. 물론 이제 디램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전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AD 테크놀로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
김민준 하면 AD 테크놀로지가 생각나게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겠습니다. 비중 추가 의견 10%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는 장기 투자 목표 주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표 주가로 3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오, 3만 원을 목표가로 주세요. 사실 이 정도의 호평은 어지간해선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김민준 하면은 AD 테크놀로지가 생각나게끔 그렇게 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물론 약간의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 꾸준히 좀 들고 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포인트는 실적이 아니라 이슈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기대서 좀 더 업사이드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관련된 기사 나오는 것들 꼭 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계속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화도 왔는데요. 저희 전화부터 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상당히 유쾌하셔서 뭔가 좀 기분 좋은 수익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되실지,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셀트리온 제약요. 아, 셀트리온 제약 얼마에 6만 사셨는데요? 69,000원에 28%예요. 아, 69,000원에 28%. 물론 예. 손실 구간이시기는 한데 비싸게 사지는 않으셨네요.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아이디 11월 달에 샀어요, 작년. 네. 그러면 28%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뭐 장이 어해드릴지, 앞으로 이 가격이 넘어갈지,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하죠. 뭐. 시청자님,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러면 기간이나 혹은 원하시는 가격 있으세요? 원하는 가격은 75,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갈 수 있을런지 뭐 그 내 희망이죠. 뭐. 예. 75,000원 뭐 목표가로 어떻게 알 수가 보셨고. 있어요, 뭐. 예.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님의 그래서 도움 말씀이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 한번 예. 보겠습니다. 예. 네, 전화 끊지 마시고요. 예. 예. 목표 주가를 높게 잡지를 전혀 않으셨어요. 69,000원에 사셨는데 75,000원이면은 수익률 한 10% 보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12월 달에 사셨다고 하셨고 비중은 28%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성향에 그대로 좀 묻어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통화하는 도중에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냐, 맞아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단기 이평선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차트 좀 보시죠. 이 이동평균선까지 또 한번 공략을 해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12월 달인가요? 12월 27일이네요. 고가가 73,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밑에 바닥 정도는 좀 찍었고, 그러면서 좀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 회사가 단단한 회사들, 나는 큰 욕심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 분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 조금 이런 부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유동성 공급이 좀 활발할 때는 이렇게 좀 단단한 종목들, 시가총액 큰 종목들로 매매를 해도 성공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런데 요즘 시가총액 큰 종목들 보면 하루에 뭐 6%씩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매 적합도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대형주를 사면서 내가 하루에 6%씩 빠진다, 이런 것을 고려 사항으로 넣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 살 때는 그래 뭐 좀 빠지면 한 1, 2% 빠지겠지, 오를 때도 한 2, 3% 오르겠지,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잡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시장의 변동성 국면이 작년 11월부터 커졌는데 시장님이 그때 들어가셨어요. 그런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는 그렇게 변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셀트리온도 좀 보시겠는데, 셀트리온도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뭐 거의 18만 원까지 왔다가 좀 내려왔거든요. 셀트리온도 자체도 박스권 움직임이고 하단이 한 15만 5천 원, 상단이 18만 8천 원. 그래서 증권사 목표 주가들 보게 되면 20만 원, 21만 원 제시를 하거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올해도 실적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40개 정도 제품을 단단하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 딱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허주마, 트럭시마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임드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충분히 바닥 국면은 좀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좁은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밑으로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봐서 충분히 뭐 75,000원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투자만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구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뭐 FOMC 때 주식시장 내일도 모르는데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측면이고, 단지 제가 봤을 때는 FOMC에 대한 이런 관망세가
좀 금요일부터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2월 1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또 정책적인 어떤 연준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제시만 해준다면 시장은 더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실적군 장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실적군 장세가 연출됐을 때 셀트리온 그룹주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실적이 괜찮을 겁니다. 단지 요즘에 좀 아쉬운 측면이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뉴스 모멘텀을 항변하는 모습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이랑 다르죠. 네, 예전이랑 확실히 이게 좀 다르거든요. 셀트리온 하게 되면 알맹이도 있고 뭔가 뉴스플로도 북적북적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조용히 가는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플로만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는 한 방 붙어주면 더 갈 수 있습니다. 85,000원까지도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75,000원 보고 뭐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비중이 28%니까 1, 2차 목표가 나눠서 설정해 드리고요. 좀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길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월에 AACR도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나갈 거예요. 아마 거기. 그래서 좀 더 투자를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시청자님 생각대로 75,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상단 위에 저는 8만원 제시하려고 했는데 유스플로만 좀 타주면 85,000원까지도 반등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3자 합병 모멘텀도 남아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밀린 게 임상 뭐 실험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목표가 나눠서 지금은 바닥 쪽이니까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원래 계획대로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고요. 예, 선생님 없어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 마음이 아주 안정이 되네요. 예, 시청자님. 초보다요. 네, 그렇게 평정심 이번에 유지하면서 잘 12월 26일 날이 못 팔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 기회가 또 올 겁니다. 그때는 꼭 잘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유쾌한 시청자분과의 통화를 통해서 저희도 에너지를 얻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랜만에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시판에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조세현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절파구TV님, 네, 하이브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1만 원에 13%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손절도 어느 정도 염두하고는 있습니다만 최선의 대응책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소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하이브 종가 오늘 18만 6,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매수 시점이 아마 차트를 봤으면 작년 4월에 33만 원 선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이브는 특히 BTS 관련 소식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작년 4월쯤에 BTS 군면제 소식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받았다가 6월 달에 BTS 활동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앞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리오프닝 효과로 좀 기대감도 받고 있고 또 하이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뉴진스가 활약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매수가와는 갭이 꽤 큰 상황이라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김민준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엔터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늘 엔터저에 대해서 나쁘게 보진 않는데 그렇게 뭐 주도주 산업이라든지 성장군 산업으로 좀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되게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성실하고 착실하게 정말 어떤 뮤지션으로서 어떤 또 엔터테인먼트로서 해가시는 그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문제들이 한 방씩 터질 때마다 주가들이 너무 그 일희일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뭐 뭔가 마약 사건이 터졌다든지 갑질 논란이 터졌다든지 또 이렇게 군대를 간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 좀 그 분위기를 좀 타는 게 엔터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캐스터님 잘 말씀드렸는데 뉴진스가 누구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은 하이브 하면 세핑이죠. 네, 지코입니다. 원래 이제 지코 그 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BTS가 빠진 자리를 지코가 들어왔어요. 아, 그쪽 레이블로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이브에 소속이 돼 있고요. 이제 엔터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보고 있는데 강남 사시죠? 굉장히 부자시고 차도 비싼 차 타고 다니시는데 워낙 그 뛰어난 아티스트고 좋은데 BTS의 그 구멍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지코라는 분을 그 힙합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존중합니다. 뭐 히트작들이 뭐 오키도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나인가요? 뭐 노래 정말 히트작 많거든요. 그리고 유진스 분들 보게 되면
미성년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쵸. 굉장히 요즘 삼촌 팬들에게 핫합니다. 그쵸. 그래도 저는 BTS 아성은 못 넘어간다고 보는 쪽이에요. 외국 이렇게 유튜브들을 좀 보시면 이 BTS 영상을 보면서 그 소녀 팬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정말 팬덤이 찐 반응입니다. 찐 반응. 네. 그 아미의 저력이라는 것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외람되지만. 그래서 조금 지금은 하이브가 좀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군 복무를 이제 제가 봤을 때 하이브 쪽에서 이렇게 한 명씩 보내는 전략을 택한 것 같아요. 그 빠진 자리를 누가 좀 메꾸고 또 누가 메꾸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우선 군대 다녀오면 나이를 또 좀 먹잖아요. 해외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만큼 또 유지될 수 있을지 예전만큼 빌보드 차트 1, 2위를 계속 석권할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코로나 국면에서 엔터주들이 좀 분위기를 탔고 지금 조정 구간인데도 하이브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31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략적인 접근 말고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이 자체로 비중을 보유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갔을 때 31만 원까지 BTS의 빈자리를 지코와 유진스가 메꿔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가이던스도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 작년에 2,000 거의 400억 가까이 찍었거든요. 올해 근데 2,100억이에요. 2024년에 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단기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물을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좀 낮춰가지고 탈출 전략을 쓸 것이냐 아니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쓰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엔터주가 조금 뒤쪽으로 빠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이 해제되면서 위드 코로나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다 선반영 되었다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비중 추가 의견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버티는 전략으로 가가지고 단기 반등세를 쓰고 조금 더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공략 포인트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TS가 완전체로 다시 나타난다. 그럼 30만 원 돌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먼 나라 이야기 같고요. 단기 목표가 23만 원 손절을 좀 줄이는 쪽으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올려주신 것 쪽에도 손절도 어느 정도 염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달아주신 걸 보니까 약간 좀 높게 사셔가지고 저희 반등의 목표치 23만 원 설정이 됐습니다. 비중이 그래도 많이 높지 않으시니까 나머지 종목으로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이브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또 올라온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0232-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종목 쭉 봐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오랜만에 소비자 하나 볼까요? 공구음원입니다. 공구음원 태진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3,100원에 15% 사셨대요. 이 종목을 왜 샀느냐?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생각해서 사셨답니다.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인데요. 수익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공구음원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상당히 좀 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그 연구를 좀 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여기 모델이 이제 김민경 씨입니다. 좀 약간 이렇게 민경 장군 네, 개그우먼 그렇죠. 있죠. 네. 뭐 좀 그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약간 건강하신 분이 있죠. 축구도 하시고 그 모델로 이렇게 쓰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조금 큰 옷 있잖아요. 빅사이즈 네, 빅사이즈 제품. 이런 쪽으로 하다가 네. 요즘은 약간 예쁜 옷들, 아. 뭐 이런 구두도 팔고 의류도 팔고 뭐 속옷도 좀 팔고 이너웨어도 팔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중저가 제품이에요. 이렇게 좀 보게 되면 5, 6만 원대 중저가 제품인데 실질적으로 요즘 MZ 세대한테 상당히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빅사이즈 공략을 해서 김민경 씨를 모델로 내세웠는데 다른 제품들이 좀 잘 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을 좀 보게 되면 매출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괜찮아요. 지금 473억에 2021년 보게 되면 100억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가 영업이익률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옷 만드는 의류회사에서 쉽지 않은 건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은 쪽이거든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가 이제 상장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이 탄탄해졌어요. 뭐 적자도 없고 들어가 봐도 이게 딱 되거든요. 재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상장도 잘 시켜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주가가 작년에 이게 54,500원까지 가는 겁니다. 상장 3월에 시켜가지고. 그새 증자테마 네, 그, 그렇죠. 네, 네, 노터스 다음이었잖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으로 주가가 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확 섞여져 들어가가지고 이 대박 시세를 정말로 시세 고점까지 끌고 가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생긴다? 안 생깁니다.
그렇게 주식에 가지고 돈 버는 거 결국 다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보지 않았고, 단지 기업의 내용으로 조금 빠르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기업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의류 테마인데 리오프닝이라고 보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소비 진작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로 기획을 했을 때 리오프닝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지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조금 고가 제품보다는 요즘에 니즈가, 요즘에 백화점 가게 되면 명품관이 그렇게 북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저가 제품들이 조금 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공략은 좀 크거든요. 요즘 외국인들 공략을 좀 보게 되면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든지 영업무역 홀딩스라든지 슬슬 좀 공략을 해요. 한세 실업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 포인트를 좀 잡아간다면 괜찮게는 보는데, 크게 시세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주가는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질 공산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62동평균선 이탈 시에는 손절하신 게 맞고요. 손절가 11,600원 제시 들어가고, 반등 목표가는 14,000원 제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곰곰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좀 빨리 마무리를 지으시고 나오시기를 이렇게 또 권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게시판에서 저희 마무리 종목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카이로켓님께서 LG 헬로비전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 종목도 자주 거론이 되거나 혹은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아니죠.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4,620원이라서 지금 오늘 종가하고 5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비중은 35%로 꽤 담으셨고요.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거래량이 적네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듣고파요. 스카이로켓님의 사연입니다. LG 헬로비전 이 종목 거래가 좀 미진한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LG U+가 최대 주신 건 아실 것 같고요. 50%나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뭐 OTT 산업군으로 공략을 하신 건지 방송 컨텐츠 쪽으로 공략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고, 뭐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 포인트는 나쁘지 않은 쪽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기술적인 부분도 또 고려를 했고, 여기다가 좀 재무도 약간 고려사항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매출액이 지금 계속 조 단위를 찍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보게 되면 1조 1천억 원. 근데 2024년 가이던스 나와 있는데 1조 2천억 원.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님 아셔야 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액 성장이 없다? 이것은 뭐다? 성장주에 편입시킬 수 없습니다.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업 자체가 이미 캐파 증설을 안 해가고 있고 발전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좋아져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려면 마진율을 높여야 되겠죠. 이 부분도 어렵죠. 지금 여기서 특별한 뭐 기술력 있는 그런 회사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한다? 우리 시청자님처럼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가 차라리 나아요. 근데 접근할 때 회사 재무도 조금 참고하신 것이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님 생각이 딱 맞아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청자님이 이런 거 다 보실 거예요. 4,800원 돌파 가능합니다. 5,200원 정도까지 붙어줄 수가 있는데, LG 헬로비전의 지금 유동지수를 보게 되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3,800만 주잖아요. 발행 주수가 지금 7,700만 주인데, 이러면 거의 2,000만 주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움직였던 쪽을 보게 되면 저기 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언제냐? 날짜를 보면 2022년 5월이에요. 이때 거래량들 보시면 이제 답이 나와 있거든요. 이때 2천만 주 터졌었어요. 그때 무슨 주유소인가 전기차 그렇죠. 뭐 이슈 있지 않았어요? 네,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멘텀을 붙여줬던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기업들이 그걸 IR 뉴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소극적인 행태를 좀 띠고 있더라고요. 또 금감원에서 항상 제공시 요구를 합니다. 찐이 맞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 허위 공시를 내면 안 되겠죠. 근데 자기가 좋은 뉴스 플로우가 있고 기업의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IR 뉴스를 항변하는 것도 우리 주주를 위한 저는 굉장히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손절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그렇게 좀 수급이나 매기가 끌리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손절가는 4,200원 제시 들어가고요. 목표가가 참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5,000원 돌파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5,000원 돌파해가지고 5,200원까지도 반등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조금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고요. 뭐 1, 2차 나눌 만한 비중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그냥 정리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1차 나눠서 4,800원, 900원에 정리하고 2차 뭐 5,200원 정리해봤자 별 의미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반등 목표가 4,9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4,2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어쨌든 손실 구간이 아니시니까 바로 종목 교체를 하거나 이런 건 어떤가요? 네, 이것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지금 제가 써놓은 그 4,900원 이 정도 있잖아요. 위로 지금 4,800원까지 단기간에 열려 있어요. 내일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지수가 반등한다고 해서 요즘에 지수 반등하게 되면 섹터가 들어갈 때 이제 4, 5%씩 오릅니다. 다른 종목들도 좀 1, 2%씩 반응하고 이런 장상인데 철저하게 부각되는 sek터만 부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반도체, 2차전지, 은행주였다. 거기만 딱 수급이 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LG 헬로비전의 뭐 지금 목표가라든지 애널리스트 분석치라든지 내일 뉴스플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래량이 동반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기 반등 목표가 4,900원 제시했는데 거의 포트 교체와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내일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 수 있을까요? 한파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장 분위기 기대가 되는데 과연 그래도 될지 전문가님 내일장 어떨까요? 네, 내일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다. 제 이게 평이고요. 아마 전문가님들 뭐 자기들 의견들이 이제 필요하실 텐데 리스펙트 하고요. 왜 이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삼성전자 주가 차트 모습을 좀 보시죠. 주봉 모습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차트 모습이 좀 많이 떴어요. 이제 5일선까지가 6만 원이거든요. 아래로도 좀 열려 있고 위로도 좀 열려 있는데 거의 지수 이꼴 이제 삼성전자라고 지금 일컬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는데 과연 6만 5천 원을 지금 단기간에 바로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반도체가 바닥이고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기에는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죠. 연준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또 쓰잘데기 이야기 하면 당연히 기술주부터 타격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뭐 아래로도 뭐 기술적인 조정 구간이 나올 수도 있고 위로도 추세를 더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기 지금 저항선은 6만 5천 원에 도달을 좀 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주가 반등이 고앤스탑이냐 기로에 서 있는데 쉬어가는 장세가 좀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이제 FOMC도 있고 단지 내일까지는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목요일까지 좀 이어지고 명절 끝나고 왔으니까 금요일부터 조금 조정 구간 들어가면 우리 그 시청자분도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FOMC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좀 짧으니까 시장의 뭐 관망세라든지 등락 과정이 펼쳐져봤자 견딜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텀이 짧기 때문에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요일부터는 스탑으로 좀 가지 않겠나 증시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호재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이 호재성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로봇 쪽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테슬라, 레바다주에 공장 짓겠다. 이런 뉴스들. 그 다음에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오늘 좀 컸죠. 뭐 디램 쪽에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뭐 그것도 이제 DDR5 교체수에 맞춘 뭐 그 디램 반도체를 개발을 해놨다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좀 불이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재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FOMC 전후까지 계속적으로 출현할 것이냐? 그러기는 이제 실적군 장세입니다.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FOMC 앞둔 관망세.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기승전 실적입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해외 증시와 오늘도 디커플링 됐습니다. 미국 양안 선물 안 좋았는데 그만큼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도체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주동 구간, 신재생, 그다음에 자동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가장 수혜를 볼 섹터는 자동차다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에 관심 도우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일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혔다가 다시 또 끓었다가 이런 기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지수 전반에 대해서 뷰 들어봤고요. 그리고 종목군도 오늘장 또 강했던 반도체 부품 쪽, 2차전지 여기에다가 신재생이나 자동차, 리오프닝 쪽도 잊지 말자 전략 세워주셨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민준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봐드렸던 스카이로켓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튜브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내일 이 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날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